60대가 되는 순간 삶이 확 달라져요. 신체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사회적 위치도 달라져요. 그런데 이때 하는 습관이 노후 생활을 좌우해요. 60대에 좋은 습관을 들이면 70대, 80대가 행복해요. 반대로 60대에 나쁜 습관을 들이면 70대, 80대가 지옥이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60대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7가지를 피하면 노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습관은 계속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정년이 다가오면서 퇴사를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자존감이 일에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사는 이명수님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명수님은 대기업 과장이었어요. 60세가 되니까 회사가 명예퇴직을 권했어요. 퇴직금도 충분했고 연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명수님은 거절했어요. 계속 일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 자신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너무 강했거든요. 일을 안 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일을 했어요. 65세까지 5년을 더 일했어요. 촉탁직으로 월급은 조금 깎였지만 계속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65세가 되니까 회사가 정년이라고 말했어요. 정년퇴직을 당한 거죠. 갑자기 일이 없어졌어요. 그 순간 이명수님은 무너졌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아내가 걱정했어요. 이명수님이 우울증에 걸렸거든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2개월 동안 밖에도 안 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명수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67세 때였어요. 지금 이명수님은 한쪽이 안 움직여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아내가 간병하고 있어요. 그가 한 말이 뭐였냐며 차라리 60세에 쉬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거였어요. 5년을 더 일한 그 5년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이명수님 하나가 아니에요. 60대에 계속 일에만 집중했다가 갑작스럽게 일을 잃으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일에만 집중하실 건가요? 아니면 60대에 다른 준비를 하실 건가요? 60세까지면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요. 조금 쉬어가도 좋아요. 그러려면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해보세요. 두 번째 습관은 자식들에게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60대가 되니까 자식들은 이미 다 컸어요. 이제 자식들이 나를 도와줄 차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 자꾸만 손을 벌려요. 용돈도 달라고 하고 시간도 내어 달라고 하고 정신적 지지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대구에 사는 박영준님은 아들과 딸 2명이 있어요. 아들은 의사고 딸은 변호사예요. 아들, 딸이 다 성공했죠. 박영준님은 60대가 되니까 자식들이 나를 챙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 키워서 자식들은 잘 되었으니까 부모인 자신을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자꾸만 전화를 했어요. 용돈도 달라고 하고 손자도 보고 싶다고 하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자식들이 따라줬어요. 하지만 점점 싫어하는 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박영준님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자식들이 자신을 챙겨줄 때만 살아있고 자식들이 바쁠 때는 침대에만 있었어요. 자식들이 돈을 줄 때는 기뻐하고 돈을 안 줄 때는 자식이 원망스러웠어요. 결국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아달라고요. 우리도 우리 가족을 챙겨야 하고 우리 인생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영준님은 깨달았어요. 내가 자식들을 망쳐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박영준님과 자식들의 관계는 멀어졌어요. 전화도 안 받을 때가 많고 만나도 어색해요. 박영준님은 생각했어요. 차라리 60대에 자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았겠다고.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고. 그런데 잠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60대라고 자식들을 완전히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자신의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자식들도 부모를 존경하게 돼요. 그러면 부모도 행복해지고 자식들도 행복해져요. 근데 이미 뭘 하면 좋을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과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왔으니까요. 세 번째 습관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60대가 되니까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울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울산에 사는 최춘옥 할머니는 70대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못 써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스마트폰 없이도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생겼어요. 손주들과 카톡도 못하고 뉴스도 못 보고 은행도 못 가고 택시도 못 불렀어요. 모든 게 스마트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의 딸이 할머니에게 스마트폰을 배우라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거절했어요. 너무 어렵고 이 나이 먹고 무슨 스마트폰이냐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할머니는 딸에게 자꾸만 의존해요. 은행 일은 딸이 가서 하고 택시도 딸이 불러주고 손주들과의 연락도 딸을 통해서 해요. 할머니의 인생이 딸에게 의존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 반대로 비슷한 나이의 이웃 할머니를 보면 어때요? 이 할머니는 60대 때 스마트폰을 배웠어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터치를 못했고 글씨도 못 쳤어요. 하지만 3개월을 꾸준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할머니는 뭐 하고 있냐면요. 유튜브도 보고 손주들과도 카톡하고 온라인 쇼핑도 해요. 전시회도 예약하고 영화표도 예매해요. 이 할머니의 인생이 얼마나 다를까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자식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눈치 안 보고 자유로워요. 60대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스마트폰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 공부도 해보고 악기도 배워보고 그림도 그려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 순간 뇌는 젊어져요. 내 인생은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네 번째 습관은 건강검진을 건너뛰는 거예요. 60대가 되니까 아직 아픈 곳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서울에 사는 정수철님은 62세예요. 정수철님은 평생 건강검진을 안 받았어요. 몸이 좋다고 느껴졌으니까요. 병원을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는 심장 질환이었어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질환이었어요. 3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약으로 치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철님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결국 수술까지 해야 했죠. 근데 수술비가 얼마였을까요? 2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회복기간이 2개월이었어요. 일을 못하니 수입도 없었어요. 2개월 동안 통장에서 나가는 돈만 있었어요. 약값에 통원비, 생활비 모든 게 나갔어요. 정수철 님이 생각해요. 100만 원 정도의 건강검진비를 매년 내고 미리미리 관리했더라면 2천만 원의 수술비를 안 들었을 텐데 지금 여러분이 60대 이상이라면 매년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년 받으세요. 그게 내 건강한 노후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5번째 습관은 혼자 있는 거예요. 60대가 되니까 친구들도 죽고 직장도 정년퇴직하고 자식들도 자기의 삶에 바빠요. 나 혼자만 남겨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해요. 부산에 사는 김태식님은 65세예요. 김태식님은 정년퇴직한 후 혼자가 됐어요. 아내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들은 멀리서 일하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다 바쁜 상태였어요. 그래서 김태식님은 혼자 집에만 있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밥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순식간에 3년이 지나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김태식님은 자신이 변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억력도 떨어졌고 말도 별로 없어졌고 몸도 약해져 있었어요. 70세가 되니까 뭔가 큰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뭔가 특별한 병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노화가 진행 중이라고. 더 빨리 노화되고 있다고요. 김태식님은 깨달았어요.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하는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니 달라졌어요. 사람들과 얘기하고 게임도 하고 운동도 했어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졌어요. 병도 덜해졌어요. 김태식 님이 생각해요. 아, 혼자 있으니까 내가 죽어가는 거였구나. 사람들과 있으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구나. 60대 이상이라면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들을 만나고 동창회도 나가고 동호회도 들어가고 봉사활동도 가고 종교활동도 하세요. 사람들과 있을 때 삶의 활력이 살아날 거예요. 6번째 습관은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60대가 되니까 세상에 대한 불평이 많아져요. 정치는 이 모양이고 자식들은 이 모양이고 사회는 이 모양이고 옛날이 더 낫다고만 해요. 그런데 이 불평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망쳐요. 대전에 사는 이은자 할머니는 73세예요. 할머니는 매일 불평이 많아요. 손자들이 인사도 안 한다고 불평하고 정부 정책이 이상하다고 불평하고 지금 시대가 이상하다고 불평해요. 할머니가 말하는 게 모두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삶이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할머니 옆에는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와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요. 결국 할머니는 혼자가 돼요. 그리고 혼자가 되니까 더 불평 불만이 많아져요. 그 불평은 결국 우울증으로 바뀌어요. 결국 할머니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그 반대로 이웃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를 보면 어떤가요? 박순자 할머니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같은 정부도 겪고 있어요.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불평불만을 안 해요. 대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요. 손자들이 바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요. 정부를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봉사활동도 하고 손자들을 위해 음식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과도 잘 지내요.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항상 행복해해요. 60대 이상이라면 불평불만을 멈추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세요. 그게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7번째 습관은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60대가 되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겠지만 이제 새로운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예 미래를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이에요. 광주에 사는 이준영님은 62세예요. 이준영님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매달 정년퇴직금으로 생활했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돈이 자꾸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준영님은 뭘 하지 않았나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계속 침대에만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65세가 되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어요. 부인이 병에 걸렸어요.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년퇴직금이 정말 빨리 줄어들었어요. 이준영님은 그제야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이도 많았고 건강도 안 좋았고 무엇보다 해본 적 없는 일을 시작하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웃 박민호님을 보면 어때요? 박민호님도 62세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하지만 박민호님은 생각했어요. 내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온라인 강의도 들었고 자격증도 취득했고 작은 사업도 시작했어요. 지금 박민호님은 월 2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연금도 받고 있어요. 부인에게 뭔가 생겨도 대처할 수 있는 형편이 돼요. 박민호님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가 있으니까요. 60대 이상이라면 미래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 20년, 30년을 더 살 거예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7가지 습관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계속 일에만 집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거고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거고 네 번째는 건강검진을 건너뛰는 거고 다섯 번째는 혼자 있는 거고 여섯 번째는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고 7번째는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50대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60대가 돼요. 지금부터 이 7가지 습관을 피할 준비를 하세요. 60대 이상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습관들을 바꾸세요. 70대라면 더더욱 이 습관들을 피하세요. 당신이 이 7가지를 피하면 당신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일할 것도 찾을 수 있고 자식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계속 배울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부해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노후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습관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 나의 노후 생활을 만들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에게 이 영상을 보여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들로 인해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이 영상 공유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함께 준비해요.